이번 시간에는 항등식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항등식의 정의부터 출발해 봅니다. 항등식의 정의는요, 거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성립하는 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니까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리한 식이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사실 앞에서 배웠던 식들이 다 항등식인데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의 x의 플러스 1에다가 나 일부러 세로 배열해요.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걸 다 항식이 뭐라고 하지? 덧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뺄셈 할까? 덧셈 그냥 하죠 뭐. 더해봤더니 4의 x의 제곱에 두 개 더해봤더니 플러스 2x에 두 개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얘하고 얘를 더한 식이 이 식인 거니까 두 식은 같다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으로 연결된 이 식이 사실은 얘를 정리한 식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덧셈은 사실상 항등식인 거예요. 항상 같은 식인 거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x 플러스 2에다가 뒤에 보면 x 마이너스 2 이거 유명한 놈인데 얘를 좀 정리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얘를 정리한 식이 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항상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인 거지 뭐. 당연히 여기 빼기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까지 싹 다 항등식인 거죠. 그 중에서 이 항등식하고 연결된 게 덧셈, 뺄셈은 낼 게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곱셈 공식은 낼 게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 항등식의 대표 주자들을 몇 가지 이제 시험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그게 나눗셈인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나눗셈 뭐 이렇게 된 거죠. fx를 또 하냐고 중에서 그래요. gx, qx 플러스 r의 x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얘도 무슨 식인 거죠? 항등식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물론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정리한 식이라고 생각해도 특별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항등식의 특징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2x하고 2x는 같은 x인 거잖아요. 2x하고 2x는 같은 x인 거니까 2x하고 2x도 사실은 같은 x인 거죠. 선생님 같다니요? 예를 들어 여기에 1 넣고요. 여기에 1 넣으면 여기에 1 넣은 값하고 완전히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 봤더니 얘가 3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 아닌가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3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나머지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을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하고 수학에서 몇 가지 항등식이라고 힌트를 줘요. 됐어요? 항등식을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항등식에 힌트를 주는데요. 이렇게 줘요. 좀 중요한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줘요. 모든 x값에 대하여 이렇게 줘요. 모든 x값에 대해 넣어봤더니 항상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말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x값이라는 얘기는 x값을 뭘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음식 뭐 좋아하니? 나 모든 음식 다 좋아하는데 어떤 음식에도 다 괜찮은데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쓸까?
x값에 관계없이 뭐든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모든 x값에 대해 x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든 x값에 대해 x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 정도 하죠. 두 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는데 비슷한 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모든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다 똑같은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주게 되어져 있어요. 됐어요? 하나 더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넘어가죠. 그리고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은요, 사실은 좌변을 정리한 식이 우변인 거니까 좀 비교할 게 있어서 자꾸 비교하는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등식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정식이 있고, 뭐 보통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요. 항등식은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실수 x. 보통 이제 항등식은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따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없어도 돼요.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는 식인 거고요. 그리고 방정식은요. 특정 보통 이제 실근도 되니까 허근도 되니까 그냥 실수라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실수 x에 대하여 물론 이 말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이 특정 x 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항등식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이렇게 표시되니까 문제에서 이게 항등식이라는 힌트입니다. 됐어요? 정의 한번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몽차장 다 지금 우리 항등식인 거죠. 정리한 식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지금부터 하는 건 좀 중요한데 그 흐름이 좀 중요해요.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수학을 할 텐데 1학년 때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내신이 앞에 있잖아요. 우린 내신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학년 수학 상하고 1학년 수학 하할 때 고등 수학을 어떻게 처리하고 공부해야 될지를 배운다고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계산만 해서 빨리 답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교육이 뭐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생각을 해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거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인 거니 3년 동안 생각해 볼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는 3년 동안 수학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아주 처음 배우는 1학년 때부터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요. 수학에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무시하고 유형만 막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게 거의 무한대에 가깝잖아요. 그 많은 유형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법을 살짝 좀 바꾸셔서 1학년 때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그 틀대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좀 잔소리가 길었어요. 뭔가 수학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의를 가지고 성질을 만들어요. 됐어요? 다시. 정의를 가지고 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좀 배우는데요. 그 성질은 이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와져 있으면 그게 항등식의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대표적인 게 항등식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놈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곱셈에다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뭐라고 적용? 미안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했었는데요. x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2 했나? 그럼 플러스 3 정도 해볼까요? 얘를 정리해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6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와 얘가 정리한 식인 거니까 항상 어떨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얘 정기한 놈과 얘 정기한 놈이 항상 같겠죠? 그 말은 2차의 개수와 1차의 개수와 상수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한 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양변에 차수에 따른 개수인데 나 그냥 개수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얘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얘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얘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얘를 싹 다 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주인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식을 풀어가지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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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이 식을 싹 다 일로 넘겨가지고 처리해보면 넘어가면 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0의 x의 제곱에 플러스 0의 x의 플러스 0은 0입니다. 이런 식이 이제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는 전개한 식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전개하지 않고 우리가 식 변형해서 곱셈공식 할 때 했었는데 뭐 했었죠? 2항 했었잖아요. 2항 하면 이 개수가 전체 다 뭐가 되지? 0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요놈 완벽하게 다 0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식이나 이 식이는 완벽하게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식으로 생각합시다.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1 넣어도 0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2 넣고 여기에 2 넣어도 0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3 넣고 여기 3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다가 루트 8 넣고 여기다가 루트 8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기다가 327 넣어도 돼요? 그만하라고? 327 넣어도 되고 심지어 뭐 파이 넣어도 되고 파이 넣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항상 x에다가 뭘 넣어도 답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숫자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뭐 이런 거 넣고 이런 거 넣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가능한 편한 걸 이제 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한번 살짝 보고요.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개수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수 비교하는 걸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거기 항등식의 성질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a의 제로에 x의 n차에 플러스 a의 1에 x의 n-1차에 표현법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a의 2에 x의 n-2차에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마지막에 a의 n 뭐 상수항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면 이놈하고요. 전개에서 b의 제로에 x의 n제곱에 플러스 b의 1에 x의 n-1제곱에 플러스 b의 2에 x의 n-2제곱에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b의 n까지 상수항이 몽타장 같다면 사실상 이놈하고 이놈하고 어떤 놈인 거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놈하고 이놈하고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상수항까지 몽차장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개수 비교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는 거니까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때 수치 대입법은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필요한 숫자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당연히 필요한 숫자 대입할 때 생각해봐요. 복잡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빨리 대답해봐요. 간단한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됐어요? 간단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치 대입하는 거지 더럽 너무 심했어? 식한테 모욕이야? 복잡한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항상 식변형에 있어요. 또 간단하기라고 써. 저번에도 간단한 한이라고 한 것 같은데 간단하기라고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식으로 만들려고 수치 대입법을 이제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의 성질은 두 가지 있어요. 계수 비교할래, 수치 대입할래. 근데 올라오자마자 1학년 때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계수 비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계수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냥 통째로 뭐 하면 되지?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요. 전개해서 이제 쫙 풀어헤치고 쫙 풀어헤치고 나 숫자 잘 다뤄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물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세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얘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수치 대입법을 애들이 많이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우선 마치 왼손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양손을 다 써야 되는데 애들이 오른손만 잘 쓰니까 왼손을 좀 쓰라고 하는 거지 오른손 버리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 양손잡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춤추지 말라고? 좋아요. 참았어요? 짜증냈죠? 참았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 얘를 조금 더 먼저 사용해 볼 마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정리라는 걸 좀 할 건데요. 이 항등식에 어디다 정리할 거냐면 나눗셈을 갖다가 붙여요. 일부러 안 지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잔소리 조금 했던 거 기억나세요? 3년 동안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살짝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성질을 만들어내요. 됐어요? 그럼 그 성질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그게 정리예요. 됐어요? 정리예요. 그러니까 정리는 성질 가지고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나는 정리하고 성질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요. 좀 뭐라고 할까? 압축하기 위해서. 식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3년 동안 뭔가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럼 그 정의를 가지고 성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질은 정의 가지고 만들어진 거니 한번 가공된 거니 문제 풀 때 얘 쓰면 아주 편리해요. 그러나 얘가 안 먹힐 때가 있는 거예요. 성질로 했는데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의를 쓸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둘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한쪽만 좋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쪽만 좋아하지 말고 둘 다 좋아해야 되니까 애들이 상대적으로 이걸 안 써 또 난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요? 잔소리가 길었다고? 왜 그랬냐면 나눗셈도 일종의 무슨 식인 거죠?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한 정리라는 것은 항등식의 성질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눗셈에 대한 정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 나머지 정리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정리는요. F에 X에 G의 X를 나누어서 몫이 Q의 X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되지? R의 X가 됩니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얘의 차수 N차 얘의 차수 N-1차 이하 이거 이제 기본이에요. 우리 앞에서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얘하고 얘가 무슨 식이지? 항등식이잖아요. 수치 대입하고 계수 비교 중에 뭘 먼저 해보라고 그랬지? 수치 대입을 먼저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수치 대입합시다. 그 얘기는 x에다가 파란색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식도 항상 성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x에다 알파 넣잖아요. 그러면 f에 한번 써. 알파는 g의 알파는 q의 알파는 r의 알파입니다. 이 식도 성립해요. 어우, 막 그냥 분필을 막 그쵸? 이 정도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식도 성립한다고요. 선생님 왜 알파야? 나는 베타 넣을래? 베타 넣으세요. 베타. 선생님 나는 감마. 선생님 파이 이렇게 넣으면 돼요. 단지 여기 있는 x의 몽차장 다 넣어야지 한쪽만 넣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 맞는 거죠. 근데 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 앞에 조립제법 할 때 기억나세요? 몇 차식으로 나눈 거? 1차식으로 나눈 놈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1차식 x-알파에 이런 놈이 있대. 물론 개수가 뭔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 여기 3분의 알파면 3x-알파면 3분의 알파 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어찌됐건 그래요. 1차식으로 나눈 식 f에 x를 봤더니 g에 x로 나눴을 때 미안합니다.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의 x가 되고 나머지가 r의 x가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얘는 뭐 상수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아래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살펴보시면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보면요. 동일하게 x에다 뭐 넣어도 되는 거죠. 여기다 베타, 파이, 루트 넣어도 되는데 뭐를 넣으면 조금 편리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까요? x에다 뭐 넣으면 되지? 알파 넣으면 되죠. 왜요? x-알파면 얘가 알파-알파면 통째로 0 되잖아요. 그럼 뒤에 거에 관계없이 싹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알파를 수치 대입해요. 수치 대입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럼 f의 알파란 놈이 r에 뭐가 됩니다? 여기다 알파는 거니까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상수 항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통째로 얘가 1차니까 이 식이 완성되어 있다면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r. 그럼 얘가 이렇게 된 거죠. r. 당연히 얘는 상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상수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식을 어떻게 하지? 칸이 되나? 이 식을 아까 나눗셈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식을 뭐 해요? 해석해요. 해석해서 f의 알파가 r입니다를 놓고 fx에 x에다가 뭘 대입하면 알파를 수치 대입하면 그게 r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r이 뭐에 해당하는 거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잖아요. 선생님 너무 빨라. 한 번 더 해볼게요. f의 알파는 r입니다. 이걸 보고요. 식을 해석해 보면 f의 x라는 식에다가 뭐를 대입했을 때 알파를 수치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됩니다? r이 됩니다. 그 뜻인 거죠. 아 왜요? 이게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내 말이 맞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식을 해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봐요. f의 1의 값이 4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다항식의 값이거든요. 나 사라져요? 다항식이 사라지지 말라고? 와! 무슨 짓이에요? 시끄러워요. f의 1의 값이 4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를 식을 해석해 봐요. 얼굴 안 보는 게 더 낫다고? 참, 알겠어요. 그럼 얘를 해석해보면 f의 x를 뭐 한다고요? x-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고 q의 x가 되고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지?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되세요? 네.
하나 더 해봐요. 얘를 하나 더 들어보죠. F에 몇 할까요? 불러봐요. 3? 그 다음 숫자 몇 할까요? 네 맘대로 하라고? 5? 이렇게. 그럼 역시 이놈을 뭐 해봐요? 식을 해석해봐요. 좋아요. 해석하는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석해봤더니 F에 X를 뭐로 나눴을 때?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의 X가 되고 나와요, 여기까지. 나머지가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는 다항식의 값인 거고요. 얘도 뭔 거지? 다항식. 1을 넣었을 때 다항식의 값, 3을 넣었을 때 다항식의 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해석해 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이래요. 칸이 없는데 여기다 옆에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머지 정리가 있는데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항식의 값으로 뭘 유추할 수 있다? 나머지를 유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머지 정리가 뭐니? 그러면 그거 다항식의 값으로 나머지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됐어요? 한 번 더. 나머지 정리가 뭐니? 물어보면 다항식의 값으로 나머지를 유추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게 완벽한 대답이 돼요. 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이번엔 흥얼거리지 않을 거냐고? 안 할 거예요. 참. 참고 있어. 했다고? 자, 지웁니다. 두 번째 가죠. 인수 정리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다항식의 값이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값이 0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이제 한번 해석해봐요. 머릿속으로 한번 해봐요. F의 2의 값이 1입니다. 한 번 더. F의 2의 값이 1입니다. 뭔 말이죠? fx를 F의 1의 값이 2라고요. 근데 거꾸로 얘기했어요? 기억이 안 나네? F의 1의 값이 2입니다를 생각해봐요. 다시 F의 1의 값이 2입니다를 생각해봐요. 해봐요. 할 수 있어요. fx를 뭐로 나눴을 때? 빨리.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말 나오면 한 번만 더 해보고 f의 2의 값이 3입니다. 한 번 더. f의 2의 값이 3입니다. 해석해보세요. fx를 x 빨리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 해석해봐. 빨리.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좋아요. 인수 정리는요, 요 놈이요, 독특하게 나누어 떨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fx는 x 마이너스 이렇게, 좋아요.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0인 경우예요. 그런데 얘도 여전히 무슨 식인 거지? 항등식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x에다가 알파를 또 뭐 했습니다? 수치 대입했습니다. 이 식도 항상 성립하는 식일 테니까 너무 빨라요? 괜찮죠? G 알파에 Q에 알파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근데 1차식으로 나눈 식이 하나 있어서 F에 X를 뒤에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의 X가 되는데 공교롭게 나머지가 0인 거죠. 그럼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X에다가 알파를 뭐 해요? 수치 대입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봤더니 알파를 넣는 그 순간에 얘가 빵이 돼버리니까 f의 알파의 값이 몇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f의 알파의 값이 0입니다를 이제 식을 해석해 봐요. 또 선생 듣도 보도 못했네. 식을 해석한다니. 아니에요. 식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읽어보고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걸 식을 해석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식을 해석해보면 f의 알파가 0이야? 다항식의 값이 0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누어진 걸 이걸 우리가 인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뭐에 해당하는 거지? 인수. 그럼 fx를 이렇게 인수 두 개로 나누는 걸 무슨 분해한다고 합니까? 인수 분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 정리라는 말은 넣었을 때 다항식의 값이 0이 되면 인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곧장 인수 정리에 대해서 여기다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 정리. 다항식의 값이 특별히 0이면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다고? 인수를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 값이 0이 아닐 때, 얘는 다항식 값이 몇일 때? 0일 때. 그걸 가지고 식을 유추하거나 인수를 유추하거나 나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몇 개 예를 좀 들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f의 2의 값이 5래요. 어서 불러봐요. 어서 불러봐요. 안 해줄 거예요. 빨리. 그래. 그렇지. 그렇지요. 병신? 한 거죠? 한 거죠? 불러봐요. f의 x를 빨리 x-1로 나눴을 때 대답해 보라니까요. 말해야 된다니까요. 플러스 5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어요? 하나 더 해보죠. 중요해서 그래요. 미분 적분에도 쓰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배우는 줄 알아요? 미적분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미적분에 밑밥을 깔고 있는 중이에요. f의 f 말고 다른 걸로 해? g? 신났냐고? g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이번에 음수 해볼까요? 불러봐요. 빨리 해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고 그렇죠. 또 병신 아닌 거죠? 불러봐요. gx를 어서 마이너스 1이네? x 플러스 1. 왜 플러스 1이지? 여기다 마이너스 1면 0 될 테니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입니다. 식은 마이너스도 돼요. 숫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 더 해보죠. 예, f의 3의 값이 0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불러봐요. f의 x를 뭘로 나눴을 때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의 x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 더 해? 하나만 더 해. 예, f의 마이너스 3 했으니까 이 정도 할까요?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불러봐요, 빨리. fx를 뭐로? 이번에 x 플러스 2로 몫이 q의 x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눗셈 할 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분해할 때도 인수 정리가 써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수학 공부를 특히 숫자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요. 대부분 식이라는 게 숫자라는 게 뭔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그 뭔가에 대한 정의는 그 정의에 따라서 논리 체계를 성립한 거기 때문에 그 정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예외 상황이 가끔 있긴 있는데 그것도 수학은 억지로 막 꽤 맞춰가지고 논리 체계 안에 밀어 넣는 게 수학이에요. 예외가 거의 없거든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
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잠깐 봐요.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x의 0제곱은 1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지수법칙의 논리체계를 억지로 쓰려고 얘도 한두 개만 밀어 넣은 거예요. 한두 개만 밀어 넣지 예외 상황이 되게 많거나 막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나 영어는 예외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나 아직도 잘 모르는데 뭐 더 붙이고 붙이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수학은 예외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정의를 내리면 그 정의를 논리체계 삼아서 좀 빨리 하려고 성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질이 조금 더 빨리 쓰이려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쓰이려고 정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됐어요? 수체계의 기본 뭐라고 할까요? 수학적 바탕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서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정의를 쓸까 뭘 쓸까? 성질을 쓸까?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서 나는 수업 중에 항상 문제 풀 때 그렇게 해요. 정의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성질도 써보고.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아주 편리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유래된 거니까. 근데 유래된 얘의 근본이 얘인 거니까 얘를 그냥 버리면 안 된다고요. 진짜 까다로운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애들이. 맨날 여기서 나와. 왜냐?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너 정의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 여기서 많이 나오지 여기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까다로운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정리는 나는 성질에 포함시켜서 그냥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눗셈에 대한 정리,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연습 꼭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고생했습니다.